제가 드디어 센트리아에 또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라이브 분들 안녕하세요. 댓글. 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센트리아 분들께는 또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전에 한창호 탑리더님께서 저를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가 성취가 안 되었는데 처음으로 게스트 온 곳이 센트리아기도 하고 되지도 않았는데 왜 불러주셨을까? 정말 되라고 부르셨나 보다 이러면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저에게 좋은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센트리아 리더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상?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성룡의 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저희가 센트리아 리더님들 시드니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매번 우리 센트리아가 유명한 게 저는 모르신가요? 센트리아 하면 골프.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가면은 정말 한번 언젠가는 쳐보고 싶어요. 저도 함께 쳐보시 아직 수준이 안 되지만 우리 항상 여행에 가면 센트리아 리더님들 이렇게 항상 뵙습니다. 저는 이지현이라고 하고 아까 저희 남편은 주용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한국에서도 졸업하고 또 미국에 가서 저희가 바이오 전공을 해서 실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플래티넘을 달성하고 15년도에 3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16년도에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18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 미국 유학, 그리고 아메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연관고리일까? 우리가 아메이 하시는 여기 리더님들은 이미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새로 오신 분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메이를 왜 갑자기 했을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두 가지 큰 게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저만의 비전을 이 아메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사업의 그 사업 모델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기도 했고 제 편견과 선입견이 빠지면서 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암회를 하냐 그거는 바로 helping people live healthier life. 요즘엔 FC 미팅 가면 healthier life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삶. 여기에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웰니스 비즈니스 사업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겨울이고 새해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삶, 경제적으로 나은 삶,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메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창호 리더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10년 해보니까 어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에 글쎄요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31살에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영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으로 치면 한번 젊었을 때 하는 아메이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8살에 결혼하고 미국에서부터 아메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31살에 아메이를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그다음에 33살에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서 한 5년 정도 지금까지 지금 오늘 38이거든요. 5년을 너무너무 해피하게 잘 보냈는데 이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또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의 결혼을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세요. 제가 아메이의 명문가 또 대전에서 FC 주재호 박사님의 또 제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FC 자녀와 결혼을 하면서 제가 FC 자녀로서 또 느끼는 이런 삶들 그러면서 많은 파운더스 카운슬을 저희 부부가 그 2세대 사업자 중에 가장 많이 참가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큰 핀을 달성하기도 했고 굉장히 빨리 결단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2세대로서. 그래서 파운더스 카운슬을 주용석 리더는 가장 많이 참가한 2세대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파운더스 카운슬에서 정말 많은 아메이의 성공자들,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만나뵈면서 저희가 정말 배우는 게 많았고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아메에서 이룬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한 4가지를 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FC 2세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아메이의 그 럭셔리의 끝장판은 어딘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제 11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영맘 리더로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어떻게 됐을까, 이런 왜 시작했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 또 영리더로서 많은 영리더들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팀 빌딩도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 함께 하는 아메이거든요. 그런 것들 스토리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가장 요즘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뉴트리아트 그로잉 랩, 우리 아이들을 위한 키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나의 퍼스널 개인 맞춤형 제품들에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센트리아 시스템이 있듯이 저도 소속된 그룹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열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최근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저희가 영리더 커뮤니티를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재개해서 저희가 본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런 10년의 과정 속에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세다 안 세다? 네, 오늘 제가 실은 충청도식 개그를 준비하는데 아까 좌절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본진이라고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충청도 집안에 시집을 온 며느리인 거예요. 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몇 마디 없어요. 그리고 자꾸 혼잣말 하시거든요. 그 혼잣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산소만 가시면 아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늘에 대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이지? 귀를 이렇게 기울이기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재밌는 2세대 자녀와 결혼했고,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는 뉴트리아트 부작용이세요. 너무너무 젊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가끔 뒤에서 제 남편과 저희 시아버님과 걸어가면 너무너무 놀랐고, 또 저희 시어머님은 아티스트리 부작용이십니다. 예, 정말 같은 나이대 여성분들이 정말 좌절감을 느끼실 때 화가 날 정도로 짜증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피부가 영하시고, 또 우리 주용석 리더는 또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훌륭한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FC 자녀와 결혼하자마자 이런 삶이 펼쳐졌어요. 막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 개인 전용 프라이빗 젯을 타고 막 여행을 다니고 회의를 다니는 거예요. 그 여행을 저도 따라가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 제가 다녀온 나라들을 쭉 적었는데, 이건 코로나 이전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그 출입국 사무소 자료를 개인정보입니다. 한번 봤어요. 그때 제가 글쎄 50번을 다녀온 거, 50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10년 동안 그 1년에 평균 5번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빼면은 5번 넘게 나가는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여행, 그리고 리더십 여행, 그리고 FC 여행, 그리고 또 해외 리더들과의 교류하면서 나간 여행, 여러 가지 치는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이상을 타고 저희 가족들이 다니고 있고,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 회사에서 여행을 갈 때 다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잖아요. 네. 그게 1등석으로 적립이 매년 50번이 적립됐다고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대한항공에서도 최상위 등급이 밀리언 마일러 클럽이에요. 밀리언 마일러들은 마일리지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소수만을 위한 건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마일리지를 타고 쓰면서 적립된 그걸로 또 여행을 하는 거죠. 여기 골프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제가 이 여행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첫 다이아몬드가 되고 뉴질랜드에 가서 골프를 친 사진입니다. 뉴질랜드는 홀마다 날씨가 다 달라요. 이게 하루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여행 가면 웬만하면 끝까지 18홀까지 끝까지 치시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홀마다 날씨가 다르니까 중간에 가시더라고요. 왜냐 이게 비가 거의 이렇게 귀 뺨을 때리듯이 와가지고 예. 저희가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거는 워싱턴 DC. 저희가 워싱턴 DC에 제가 실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메이를 하면서 워싱턴 DC 미국의 캐피탈 시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남부의 그 멋진 집 앞에서 막 골프를 치고 이런 삶.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영국에 갔을 텐데요. 제가 소비자들을 후원하면서 만난 분이 뭐냐면 영국에서 골프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여행을 갔는데 이 골프장 다녀왔어요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놀라세요?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했더니 그러니까 이 퍼블릭 골프장이 아닌 개인 골프장에 사물함에 이름을 새기는 거는 정말 프로급들 아니면 안 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적에 심지어 이게 아메이 행사라고 밖에부터 막 붙여 있고 그 안에 이 타이거 우즈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사물함에 제 이름이 써 있고 이거는 정말 그냥 골프 투어 프로 중에서도 최고로 대우를 받은 거라고. 근데 저만 몰랐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골프를 실은 잘 못 칩니다. 못 침에도 불구하고 아미를 통해서 전 세계 골프를 나갈 때마다 액티비티로 신청해서 해서 두바이에서도 골프를 치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FC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깜짝 놀란 건 영국에서 요리 클래스를 오라고 하는데 제가 실은 요리를 가장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근데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서 뭐 유명하신 분인가 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 넷플릭스 한번 찾아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여기에 메인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이분이 마스터 셰프 영국의 심사위원이시면서 또 여기 이 미션에서 이 서바이얼 미션에서 성공하면 5성급의 헤드 셰프를 주는 자리. 네, 그거 미션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스타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분인 거예요. 그분에게 직접 제가 영국에 가서 또 요리를 배우면서 와 막 이런 요리를 알려주시는데 다시 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아메를 통해서 하면서 자기 책에 막 사인까지 해서 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책 버리고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 시어머니 아메이밖에 몰라. 오로지 아메이. 아메이 하는 건 다 쓰레기 다 버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발견한 건 아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예요. 시댁에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버클리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버클리. 근데 음식물 쓰레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버클리가.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주용석 리더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3가지 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3가지 합격 중에 하나가 버클리입니다. 그거를 합격증을 버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워 왔어요. 저희 딸 보여주려고. 여기 집안에선 아메이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촬영팀까지 붙어서 멋진 이런 공간에서 했던 거. 또 이제 최근에 주용석 리더가 이제 미국으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 FC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 다녀온 사진인데요. 저희 아메 창업자 2분이시고 또 여기에 다 가서 이제 우리가 새로 나오는 이스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주용석 리더가 한번 정말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도 그러면 내가 아메 하면서 이번 연도는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회사에서 다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태국, 시드니, 대만, 삿포로 그리고 4월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나라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야죠. 유럽의 FC 여행, 그리고 북곡의 2025년 크루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시면 정말 아메이는 최고입니다. 한번 도전을 해서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 너무 많아서 여행 간 것만 위주로 올렸는데도 전 세계에 매년 평생 이 차원이 다른 이런 스페셜 이벤트가 갖춰진 여행을 무수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메이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티스트들이
우리 아메이 화장품 브랜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정말 오랫동안 후원해 왔잖아요.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스페셜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상상해 본 적 없던 삶입니다. 영화제에 간다는 것도, 그리고 레드카펫을 같이 밟아본다는 거, 그걸 심지어 온 가족이 간다는 거, 그리고 개인 프라이빗 밴까지 준비되고, 그냥 매년 영화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내가 어디가 갈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스페셜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해외에도 뷰티쇼, 특히 아티스트리 비즈니스랑 관련돼서 게스트로 초대받았는데요. 이게 말레이시아 갔을 때예요. 여기에 있으셨던 분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우리 문겸재 리더님, 저기 미래 와이프가 되신 피가은 리더님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가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보고 오늘은 대전에서 보는데요. 이 영리더들이 정말 이 활동 범위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아메이의 비즈니스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서 초대받은 건데, 베트남에서 미스 베트남을 아티스트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두 가지 티켓을 보내줬는데, 첫 번째는 하노이의 패션쇼를 그 미스 베트남과 하는데 제가 메인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를 해줬고, 두 번째로는 호치민에서 5,000명 행사고 2만 명이 라이브로 봤어요. 네. 근데 이 행사장에 오려면 뭘 사야 됐냐면 제 얼굴이 박혀진 프로모션 세트를 사야지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황당하시죠? 저도 황당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 광고 모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 자녀분들 저보다 더 이쁘시죠?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주는 이 사업적 기회가 굉장히 재밌고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를 초대한 이유는 어쨌든 2세대 사업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업을 잘 안 하고 그리고 큰 팬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굉장히 2세대 비즈니스 모델의 굉장히 모범 예시로서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스페셜한 경험을 했고,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베트남 뉴스에 저희 사진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네이버 뉴스에도 전 안 나오는데 베트남에서 이 당시 유튜브를 안 찍은 게 너무 한인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 편집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제가 저희 시아버님이 모으신 핀이에요. 네. 정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주세요. 집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짜랑 진짜를 준대요. 그래서 가짜는 달고 다니라고 하고 진짜는 집에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많은 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땠냐면, 제가 계속 FC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FC 인원이 뭐 60명이면 60명 중에 59명이 FC고 저만 FC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4명이 모였는데 3명이 다이아몬드면 1명이 나도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도 FC 여행을 쫓아다면서 혹시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약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년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가 아니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매년 이렇게 성장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경제력이 되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30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부는 축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회가 오긴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든지 기회가 와요. 그리고 부를 쌓습니다. 근데 그 부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핀들을 보면서 정말 인정한 건 뭐냐면, 한 번 성취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매년 성장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사업을 직접 하면서 굉장히 되게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이 장사 아니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떠나서 아메이가 상속까지 되는 경영의 수준에 이르는 사업, 그런 사업을 저희가 아직 모자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3세대 자녀가 있어요. 저희 친정 집이고요. 저희 친정도 굉장히 정말 세요. 저희 친정도 세요. 그래서 두 집안이 다 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애를 놓고 맨날 도망을 치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20대에 아메를 했던 느낌과 지금 30대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려줄 게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내가 준비해 줘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이 어렸던 친구가 엄마 좀 도와줘. 너가 픽업 주문 넣어. 네가 픽업해. 이러면 굉장히 재밌게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런 삶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국기의 이름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메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글로벌 플랫폼이고 전 세계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아메이도 굉장했어요. 러시아에서 FC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나면서 모든 기업들이 나갔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러시아에서 미국 아메이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가장 호재가 됐을까요? 위기는 기회다. 카자흐스탄의 FC 리더님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 주변 국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카자흐스탄 리더님이 주용석 그리고 주재호 박사님 그리고 저까지 4월에 가장 큰 5만 명 펑션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5천 명도 큰데 5만 명이라니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분의 자녀를 제가 해외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너는 왜 아메이를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FC 분이 전직 복싱 선수였어요. 이 세대들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집이에요. 러시아 FC면 한 부를 축적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 지하에 이렇게 레슬링장이 있대요. 그래서 말 안 듣잖아요. 들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종교 때문에 술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한잔 하자. 우리 한국 아멘 그러지 않나요? 한잔 해야지. 그랬더니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카자흐스탄에 게스트로 가면 저도 말을 아주 공손하게 잘 들을 예정이거든요. 네. 아무튼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FC 자녀들과 FC들이 많고, 저희도 이번에 시드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많잖아요. 요즘 다 골프 치고 다 잘 살고 인스타그램 보면 다 부러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글쎄요. 정말 열심히 사는 제 친구들 보면은 진짜로 부모님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매년 이런 삶을 사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랑 디지털 세상과 굉장히 저는 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골프 못 쳐요, 부모님이랑. 근데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시아버님께 아버님 라운딩 가실까요? 이런 말 감히 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멋진 라이프 스타일 플랜까지 쫙 짜주니까 가면 쳐야 되는 거예요. 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 2일차도 치고 3일차도 치고 골프를 계속 치는 사람, 골프 좋아하신다면 아메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드니 갔을 텐데, 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창호 리더님, 탐 리더님이 아침에 팀들을 막 끌고 아침 조깅을 하시면서 저 시드니 저 멋진 곳으로 막 와 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조금 더 자고 싶거든요, 사람이. 시드니에 또 시차가 안 맞는데 아침 일찍 조깅을 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역시 센트리아 명품 명가야 명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여행으로 시드니 끝나고 또 제 딸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보여주려고 초대를 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정말 멋있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저는 실은 굉장히 꿈이 많은 학생이었고, 항상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소심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울대라는 집단 자체가 가면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가 없어요. 정말 궁핍한 고민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택을 뭐 할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정말 진지하게 막 뭔가 결핍된 고민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뭔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런 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항상 주변에서 친구들 했던 말이 아니 돈을 그렇게 좋아해? 이런 말을 했고 부의 미래가 어떻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책을 왜 들고 다녀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 책을 사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제가 이 두꺼운 한국 책을 보면서 말을 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오빠가 아까 여기 왔다 갔어요. 네. 그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너 엘빈 토플러를 알아? 근데 그 오빠도 솔직히 말해서 책 읽지 않는 오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는 알아요? 이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집을 온 다음에 저희 FC 주재호 박사님, 저희 시아버님한테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왜 한국 아메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고 최근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선택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굉장히 배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를 한 번 축적 우연으로 했다고 쳐도 유지한다는 건 뭔가 비결이 있는 건데 제가 아직 다 못 배웠어요. 배우면 마스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 못 배웠어요. 근데 또 좋은 선택을 자꾸 하셔요.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분명히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면 위기든 기회든 뭐든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청룡의 해인데 운세를 한번 봐보세요. 예? 대박이 난다 써 있으면 오늘 가다가 누가 똥을 던져도 웃습니다. 던져라 막 이러면서 그쵸? 맞아요. 그 미래에 대한 직관력과 나의 확신만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고민을 왜 하는지 3년 후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와닿았던 것들이 최근에 이런 AI인데 오늘 이런 PPT 있잖아요. AI가 제 거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요즘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저희 남편은 밤을 새서 4시까지 옆에서 PPT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빨리 잤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이제는 변화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AI가 나오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뭔지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내가 AI를 활용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신기술을 응용하는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이 PPT를 만드는 거, 비즈니스 PPT를 만드는 거를 몇 억을 주고 배웠어. 근데 이게 3초 안에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시드니에서 저희 한국아메 직원분들이 빨리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못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바빠요. 일정이 너무 바빠. 밤에 호텔방 들어와서 또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써드렸어요. 그 저한테 역시 서울대가 다르다 막 이래요. AI로 썼지롱.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쓰고 이거를 명령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꿔줘. 근데 약간 영어도 비즈니스 스타일 그 이메일 형식으로 바꿔줘. 근데 또 봐도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머 맞는지 체크해줘. 질문만 내리면요. 진짜 1분 안에 메일을 써서 다 썼어요. 직원분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알았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 능력으로 저희 애기 숙제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1시간짜리 다큐를 보고 그걸 5줄로 요약을 해오래요. 애가 막 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링크를 따다 AI에 넣어요. 5줄로 요약해줘. 그랬더니 AI가 3초 만에 딱 요약을 해요. 근데 이 독해 능력을,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제가 유학비, 고등학교 때 학원비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3초 만에 된다니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까지의 배경 지식이나 내 스킬과 상관없이 다른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글로벌 비즈니스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믿어요. 특히 연령과 상관없이. 근데 젊음의 특징은 뭐냐? 일단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 뭐뭐뭐라는 오빠가 다단계를 한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어요. 네. 다단계 왕의 아들이래. 뭐 이런 얘기. 걔네 아빠가 미국으로 도망을 쳤대.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저는 버스 타는데 이 오빠는 막 이렇게 럭셔리 차 끌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 돈으로 산 차래. 그래서 막 소문이 나는데 이 오빠가 어느 날 야 이지연 너 우리 파티할 건데 와.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외롭거든요. 밥 먹을 때도 없고 해서 파티에 가서 먹고 있는 저예요.
근데 이게 바로 주용석 리더가 20대 때 일단 몰라 해봐 했던 뷰티 미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기서 먹고 있던 사람 중에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0대에 어쨌든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젊으면 몰라요. 그러더니 두 번째 저를 이제 얘가 말을 잘 듣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지 몰라요. 여드름 뭐 화장품을 몇 개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제가 첫 소비자였대요. 그러니까 흥분을 한 거, 흥분을 해서 야 이지연 너 또 와봐. 왔는데 이게 뭐예요 오빠? 이랬더니 이게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오늘 나 도와줘 이래요. 제가 좀 약간 남을 도와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찹쌀떡 파이를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요리를 하고 저 천막 뒤에서 제가 이거를 가스불로 하니까 가스불로 찹쌀떡 파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인덕션이 코드가 안 맞아서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커멓게 탔죠. 시커멓게 탔어요. 어쨌든 실패했어요. 결론은 실패예요. 그렇지만 미팅은 실패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에서 또 네트워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오빠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해한 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도와준 거고. 저는 이렇게 아메이를 저도 이런 방법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일단 와봐. 은근슬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저희가 하는데 주재호 박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장 큰 한박 웃음을 보고 이 말 동상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동상이에요. 주용석 리더가 실은 저기 대전 한남대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걸 자퇴하고 미국에 가서 명문대를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신나셨는지 저 말 동상의 아들을 태워서 막 허허허 막 사진을 찍으시고 막. 네,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고 아니면 뉴욕 월스트리트 가든지 파이낸스 전공을 했으니까 뭔가 글로 가라고 하겠지 했는데 졸업하면서 니네 미래 준비해야지 너네 아메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요? 이러면서 아메이를 이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를 해야지 하는 어떤 파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들은 방향을 정해준 리더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재호 박사님이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너네 해. 네?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정해주면 또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그냥 선택하거든요. 저희가 고민하면서 야 이렇게 다 합격했는데 졸업했는데 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할까요 말까요 해서 반을 담그고 뭐 이렇게 미팅도 나가고 알아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심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점점 파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이 USC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FC 미팅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세상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10배, 100배 커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한 FC를 만납니다. 태국 FC예요. 이분이 78세예요. 싱글이에요.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어 지금. 어떡해요? 막 남을 걱정해, 그렇죠? 어떡해? 그렇죠? 어떡해? 근데 이거 싱글로 혼자 대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 CEO였는데 아메이의 비전을 봐서 FC를 성취하신 지 꽤 오래됐어. 근데 이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학교 선배인 거예요. 같은 과인 거예요. 그때 그 소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아미랑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닫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전공의 선배가 FC가 있을 줄. 그리고 제가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3.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친구들 뭐 교육 EBS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 다 가 있어. 교육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미팅에 FC 미팅 중에 하나였는데 갔는데 저 라스베가스였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갔는데 이분이랑 막 인사를 하고 찍는데 이분이 그때 현 트럼프 교육부 미국 장관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랍나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 놀라워요. 내가 생각한 세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 좀 더 아메이를 결단하면서 그러니까 아메이를 한 번에 결단했다기보다 하면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가장 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뉴트리라이트 농업연구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유학생들 할 게 없습니다. 주말에 오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막 뭘 설명해요. 이렇게 어머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주용석 리더예요. 관광 투어 갔죠. 그때 이게 다 교회 집사님들이거든요. 집사님들을 모시고 미국에서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미국 뉴트리아트 연구소를 보면서도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점점 달라지는 이 비즈니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허브 농장에 갔을 때 이게 뉴트리아트 징그럽죠. 직원이 우리 뉴트리아트 직원들. 예,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젊은 사람은 도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뉴트리아트 농장을 다 가보겠습니다 했어요. 시아버님이 가지 마라. 가면 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갔는데 나무밖에 없었대요. 당연히 농장이니까. 그래서 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 6년 만에 첫 외부 방문객이 이지연이었어요. 와, 놀랍죠. 여기서 본 것만 얘기하면 1시간이 넘어요. 여기 이 농장에서 정말 나올 때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 땅이 주는 기운이 있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저기 지연 스폰서님 저 여기 나중에 죽으면 묻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못 써 뉴트리라이트로 못 써. 잘 먹어. 건강 비료로도 못 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죽어서도 비료로 못 쓸 수 있으니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다들 나오면서 진짜 싸게 먹는 거네요. 진짜 좋게 만드네요. 그냥 먹을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저도 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6년 만에 첫 외부 관광객이 왔으니까, 이게 탑 매니저분이 나와서 농장 일꾼이 아니에요. 이분이 와서 저한테 아세로라 나무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일리걸 불법이야, 못 들고 가 해가지고 걷다 심고 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회에 하나 기증했어요. 브라질 교회.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열매가 맺혔대요. 뉴트리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젊어서 도전한 일이 많아요. 이거는 액세스 공장입니다. 와, 젊은 사람들 제일 와, 이거 다 모아보고 싶다, 그렇죠? 네, 저는 약간 무력이 있어가지고 다 모으고 싶어, 그렇죠? 저 라이브 보시는 분들 모으세요. 그러면서 아메이가 내 생각보다 큰데, 이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Start your impossible. 저거 87세에 할머니 복싱 선수가 한 말을 가지고 만든 광고 문구입니다. Start your impossible. 그래서 87세 할머니가 이러면서 복싱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할머니 조심하세요 마음만 들어요. 혹시 다치실까 봐. 근데 뭐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 저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그냥 도전의 연속인 거죠. 처음에 우리 이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0%도 아닙니다. 왜? 우리 친구들 다 가입돼 있고, 친척들 다 가입돼 있고, 이모 가입돼 있고, 삼촌 가입돼 있고, 패를 쓸 게 없어. 패가. 어쨌든 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또 4년 만에, 또 6년 만에 성취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 10년 동안 펼쳐졌어요. 이 아메이에서. 그런데 오늘 영리더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자녀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걸 해도 저는 아직 38살이에요. 이게 젊음 도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많은 건 겪고도 제가 아직 40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20대 분들이 볼 땐 이 얘기가 이해 안 됐었지만 저는 아직도 꿈을 꿔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젊어. 이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젊으세요. 박수! 네, 우리 박수. 젊어요. 네, 저희 시부모님도 젊으세요. 여러분들의 한번 전부를 쏟아서 기죽지 말라. 이게 복싱 선수 할머니가 한 말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제 자녀와 함께 복싱을 배우기로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태국에 가서 이 니노이 FC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있잖아요. 38살에. 이 사람은 FC를 30대에 달성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책을 4권을 쓰고 전 세계를 블랙핑크 쫓아서 여행을 다녀요. 가서 한마디 하고 왔어요. 아니 안 하냐? 이제 할 때 됐다. 그래서 이제 해야지. 근데
저희 딸에게 이 블랙핑크 정말 VIP들만 받는 선물을 저렇게 주고 막 가면서 제가 블랙핑크 콘서트를 제1회 콘서트를 서울에서 열릴 때 이 니노 FC랑 갔어요. 표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여기 딸 친구만 보내줬어요. 제가 표를 사서. 그러면 속으로 생각이 왜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이 니노 FC는 꿈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블랙핑크 꿈이에요. 그래서 FC가 된 다음에 50개의 콘서트를 다 쫓아갔어요. 모두 다 1등석을 타고 나중에 카타르까지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 가는 곳곳마다 또 마라톤을 뛰었어요. 제가 5km 뛰다 죽을 뻔했거든요. 5km를 뛰는데 죽을 뻔했는데 걔가 50km를 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보스턴 마라톤부터 시작해 마라톤의 총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줬냐? 블랙핑크 리사에게 바쳤어요. 와이프는 저랑 친합니다. 네, 어쨌든 whatever.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의 꿈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이미 FC까지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룰 것까지 다 이루면서 사는 젊은 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나도 아직 더 할 수 있겠다. 나 아직 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실은 살이 많이 쪘죠.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아주 짧았습니다. 도전 11일부터 28일까지 짧았죠. 그리고 이걸 자랑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지. 그래도 비즈니스는 된다. 아메비스는 너무 신기해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뭔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코로나 기간에 실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게 뭐냐, 또 살 빼고 또 살 빼고 또 살 빼고 해서 나중에 제가 살 빼기 시작하니까 저희 박경자 탑리더님도 나도 닭가슴살 먹을래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막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육을 25kg까지 증량하면서 체지방을 다운시킨 거야.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창업자가 얘기하는 비더 프로덕트. 네가 광고 모델이니까 네가 제품 그 자체가 되라. 그래서 제가 정말 아미에만 순수하게 먹고 볶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나중에 자신감이 과하면 이제 저렇게 돼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찍고 나중에 이거를 찍는데 이게 마지막 바디 프로필이거든요. 이때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 그만하자.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박스에 제가 들어간 건데 박스에 보면 잘 안 들어가서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남편이 저를 밀어넣는데 야 그만하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빠지면 도전하면 끝을 저도 봐요. 물론 니노의 FC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끝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좋아하세요? 이거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라. 많이 물어보면 안 돼.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려냐고. 그랬더니 제가 도전하니까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주은의 리더예요. 살을 쫙 뺐어요. 놀라워요. 제 스토리보다 더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저희 그룹에 미스 코리아까지 나왔어요. 진짜 저는 이 여자들 분의 이 욕망, 뷰티에 대한 욕망에 정말 손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겼다. 정말 끝장판으로 다들 잘 뺍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다이어트 하자 하고 다들 이런 걸 먹죠. 네. 이게 다이어트 1주차예요. 비포가 아니고 다이어트 시작한 날부터 먹은 음식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 바꾸고 옷 색깔을 맞추라고 옷색 이러면서 맞추고 그러면서 뭐 도전적인 리더십 말은 거창하지만 별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빨리 하고 그거를 전파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나비 효과처럼 제가 바디키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코로나가 끝날 때쯤 실은 이 싱가포르는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진짜 3년 만에 첫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20주년 싱가포르 행사에 저를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제가 디지털로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 저를 초대했냐. 그랬더니 이 리더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제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처럼 뭔가 내가 하나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언어적인 이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로 여러분들의 결심이 뻗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영상 한번 짧게 볼게요. 시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 딸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는 나랑 저녁 좀 먹어줄 수 없어 이래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니까 저녁 안 먹잖아요. 나쁜 엄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여기서 제가 전 정점을 찍었다고 해요.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4시간 동안 같이 펑션에 참가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저희 셋 다 비즈니스로 다 보내주고, 그리고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셔서 잤던 그 호텔 방을 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싱가포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키에서 어떤 하나의 시도, 식단을 바꾸고 내가 오늘 루틴, 오늘 먹는 거 조금씩 바꾸는 거에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뭐든 하면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앞에까지 너무너무 거창한 얘기했지만 현실은 어떠냐.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인데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만약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탓하지 말고 내 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해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이게 사람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서 이 아메이가 10년이 지나면서 저도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뭐냐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만 말하는 거. 정말 미워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미팅 안 나온 사람들, 한다고 하고 포기한 사람들, 대충 하고 떠난 사람들, 말 안 하고 떠난 사람들까지 마음속에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화병이 나겠는 거예요. 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때 그 니노이 친구가 저한테 진짜 오랫동안 추천했던 책을 코로나 때 많이 읽었어요. 그 존 맥스웰이라는 그 사람의 리더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영원한 리더는 없고 너도 X 쟤도 X 그렇죠? 근데 그거에 리더십 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한 권 내내 나오는 건 네 마음을 고치란. 여러분들도 저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너 생각을 고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제가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실은 제가 아미에서 가장 크게 최근에 아주 깊게 배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첫인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프로페셔널 보이나? 내가 아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 보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건강해 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 책에는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쁘냐가 리더십의 절정이라고 써 있는, 우리 사업에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다시 다지면서 미운 감정들이랑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먼저 하면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했어요. 물론 마음은 이랬어요. 이 사람처럼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울 수도 있어. 되게 슬픈 내용. 근데 우리가 그래서 노래 불러.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말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 다이아몬드 여행 가면 같이 불러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인생의 주기가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그래서 했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아미 사업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나는 그래도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내고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한 일은 뭐냐면 진짜 안 가리고 만나는 거였어. 안 가리고. 안 가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누구의 파트너야? 그게 플래티늄의 파트너야? 아니면 에메랄드의 파트너야? 누구의 뎁스야? 누구의 사이드야? 뭐 처음 오신 분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야를 막론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다 만났어, 다. 에브리바디 다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만났겠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어린이들과 유소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플래티늄 리더들도 있고 정말 많은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 뭐냐면 집안일 아시죠, 여러분들? 집안일. 오늘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내가 집안일의 50% 이상 한다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남성분들 볼게요. 나도 집안일을 50% 넘게 한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보통은 여자도 50% 넘게 했다고요. 남자도 50% 넘게 했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더하면 100이 넘잖아요. 그 누군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더 했니, 네가 했니, 이걸 했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소비자가 왔을 적에도 이거를 내가 초대하고 네가 뭘 했니 뭐 이렇게 같이 일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 남편도 뭔가를 했어요. 제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죠. 진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 일을 보지 못한 그 속에 오류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누구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들 다 있는 족족 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VIP 소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탑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막 월드 투어 뛰는 선수들, 기사에 막 신문 기사에 나오는 골프 선수들. 제가 골프 하나도 못 치고 골프장 근처도 안 갔고 뭐 골프 모임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 회원은 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베이스를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던진 목표가 뭐냐면 VIP 30명. 저에게 VIP라는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스토리 말하면 끝도 없죠. 그렇지만 저한테 VIP는 뭐냐면 처음엔 이렇게 만나요. 이게 5월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생판 몰라. 진짜 생판 몰라. 그리고 그 소개자가 안 오든 뭐 다 상관없어. 만나. 그러면 제가 막 설명도 하고 기성장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40만 원, 그러니까 70, 저것도 많이 쓴 거죠. 70만 원 쓰는 사람 저 잘했죠. 네, 잘했죠. 괜찮아요? 네, 잘했죠. 그래서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팔로우를 해서 그 VIP 30명이 이제는 소비자고 미팅에 나온 적도 없는데 연 2, 3천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VIP 30명 어떻게 보면 어장을 제가 만든 다음부터 사람들이 떠나도 그냥 웃어요. 아, 또 하면 돼. 그 30명은 VIP가 떠났다는 게 아니고 그 VIP 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내 퍼스널 렉으로 일어설 수 있어라는 내 어장에 VIP 30명을 만드는데 진짜 노력을 한 거야. 그랬더니 지속적인 성장이 성공해서 성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서 여기 여성분은 처음에 가입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 자녀가 신장을 뗐대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제도 와서 그냥 사는 수준이 일반인들 넘어가는 거예요. 1, 2, 3, 4, 5, 6번 다 샀어요. 마이랩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적당히 먹이시라고. 이 검사를 통해서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아주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이 너무 우수해서 내가 실은 꾸준함과 정말 무대뽀 마음으로 내가 원칙만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실은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비자를 통해서 브론즈가 이제 나오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안 먹는다더니 온 집안이 먹고 저번에는 온 가족 5명이 다 왔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어머님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이 VIP 30명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VIP에는 호텔 오너들도 있고 재벌도 있어요. 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악물고 만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알리고 싶었겠죠. 나 이지연이야. 그렇죠. 죄송해요. 나 서울대 나왔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나 막 수석 다이아몬드야.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아무 말 없이 정말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깨닫고 이 아메의 사업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저희가 영리더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았을 때 실제적으로 그룹에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영인들이 봤어요.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못 낼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직장 면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뛴 거예요. 월드컵에서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열심히 뛰었습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저요. 제가 박지성이에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슛도 넣었고요. 제가 전략도 짰고요. 제가 셋업도 했고요. 제가 홈미팅 준비했고요. 제가 팔로업도 했고요. 내가 다 했습니다. 외치잖아요. 근데 외치면 이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팀워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속상해요.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내가 했다고 외치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애가 커가지고 약간 나르시즘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르시스트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르시스트 옆에서 평생 일하면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근데 이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에 팀워크 책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다시 보고 물론 사실일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경청하는 이런 자세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 안에서 뭐 이지연이라는 어떤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지금 다시 저는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미에서 그 사이에 저에게 줬던 거 제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아미가 가장 준 큰 선물은 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돈이나 여행이 아니고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패밀리 비즈니스도 하지만 제가 이제 38살 되니까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좀 꽤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상해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 나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사셨거든요. 왜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많이 돌아가세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 아직 다 성장 안 했어. 나 어른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시간 없는 거예요. 왜 사니? 그래서 제 친구는 의사인데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 만든다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충대에 있어요. 충대에서 또 해서 졸업했어. 병원에 가서 인턴했어. 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인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개인 병원 차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 다 의사였는데 무슨 일인 거야? 왜 한 거야?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월에 800씩 준대요. 상주로 2명을. 이게 그래서 왜 사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30대 때는 어떤 친구와의 즐거운 모임 아니면 내 매일의 일상생활이 즐거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40대가 되고 부모님이 늙으시고 그리고 뭔가 이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과 실제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주재호 박사님과 우리가 골프를 치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태국에도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알아볼 때 많은 케이스들을 조사했는데 이 밥이란 누지란 이 친구도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젊죠?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었어요. 얘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밑에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9조가 나왔어요. 엄청나요. 예. 근데 FC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어. 왜 FC 도전 안 해? 우린 천천히 하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다 삶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은 아이 대신에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저게 자녀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키우고 있고 저희 아이도 이런 삼촌, FC 삼촌, 트리플 삼촌, 이 삼촌들이랑 제가 자꾸 어울리게 해서 이 아메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프레임이 가치가 아메에서 성장하면서 돈에서 자유에서 시간과 가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예요. 저희 친정 엄마인데 저희 엄마가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2011년도에 제가 사업을 열심히 알아볼 때 엄마를 데리고 농업연구소에 갔어요. 엄마, 저게 아세로라 나무야. 저게 빨갈대가 아니고 초록색대 따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2년이 지나고 저희 엄마가 약간 잠깐 아프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저는 정말 이거를 아메의 어떤 핵심 가치라고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다이아몬드 안 돼도 정말 이것만으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빨강색 그 사람이 흔들던 그게 바로 아세로라씨인데 이걸 먹고 어쨌든 굉장히 아팠는데 너무너무 잘 회복하고 아주 해피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건강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가 한옥을 지어서 사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평생에 살았던 걸 다 치워버렸어, 물건을. 그리고 딱 2가지를 남겼는데요. 죽어서 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잘 살아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방에 남은 건 뭐냐? 옷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데 딱 청정기랑 저게 뭐냐면 치앙마이에서 받은 선물 코끼리인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모를 모시고 가는 여행이 없어졌어요. 자녀와 여행밖에 없어서 저희 엄마가 실은 저희 아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하는 동안 매번 봐줬어요. 정말 오랫동안 봐줬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봐주고 또 막 봄이 되면 또 다르게 봐주고 열심히 봐줬는데 10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여행을 같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치앙마이가 저한테 스페셜했던 건 처음이에요. 물론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시월드와 친정과의 만남. 네.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로 그쵸? 아하하하 하면서 네. 저희 엄마예요. 네. 아주 건강하다니까. 저희 엄마가 액티비티 선택하는데 굳이?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다 풀었어. 다. 와, 저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주 냉수입니다. 냉수 중에. 근데 그래서 엄마 얘기하기에 최고의 여행이에요. 최고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거가 됐든 인공지능과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세컨 라이프를 살 수 있는데 저는 아메이에 선택하면은 적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특히 2세대들에겐 누구에나 이 빛이 오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꼭 공유하고 싶은 뇌 건데 신경계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운동, 악기 혹은 자세를 바꾸거나 습관을 바꿀 때 우리가 뇌 뉴런이에요. 뇌 세포 반복을 통해서 저렇게 반복을 하면 연결이 이루어지고 바뀌는 건데요. 뇌과학자 휴버맨의 말에 따르면 저런 신경 가소성이 이루어지려면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느낄 때 혹은 아주 큰 스트레스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결심할 때 내가 도전할 때 뇌 세포와 세포가 만나면서 나에게 다른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소성이라 하는데 이 가소성에 연구한 결과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장시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 청룡의 해에 시작하는 이 중요한 무대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신경 가속성이 일어나는 약간의 스트레스 2세대들은 스트레스 그쵸? 너도 해야 돼, 그렇죠?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는 더 많은 2세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